안녕하세요. 축구 상담소의 쿨브리즈입니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축구는 쉽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좋은 기술과 피지컬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험과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축구를 어렵게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경기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고만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축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볼 터치의 횟수를 줄이기입니다. 축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적재적소에 맞는 플레이를 해야 하죠. 드리블을 해야 할 때 패스를 하고 패스를 해야 할 때 드리블을 한다면 그건 축구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블을 아무리 잘한다거나 패스가 정확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밍에 맞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축구를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볼 터치의 횟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이죠. 불필요한 볼 터치 한 번 더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플레이를 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 드리블을 하다가 패스를 줘야 하는 타이밍에 볼터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패스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후에는 수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볼을 빼앗기게 됩니다. 충분히 패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볼터치 한 번 더 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다른 예로 공간에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킥을 해야 하는데 무의미하게 볼터치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늦어 볼을 받는 공격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볼터치가 아닌 무의미한 볼터치를 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렇듯 볼터치 한두 번 더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축구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간결한 볼터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터치는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세밀한 볼터치라도 말이죠. 불필요한 터치를 하는 만큼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만큼 실수가 많아질 것이며 축구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상황 인식을 하기입니다. 축구는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보는 시각에서는 모든 상황이 잘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축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플레이 또한 직접 하는 선수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상황 인식을 잘 해야 합니다. 상황 인식을 잘 하는 방법은 미리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고개만 돌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상황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걸 의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무의식에 자리 잡지 못해서 잘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급한 상황이 반복되는 축구 경기장에서는 더욱 무의식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레전드인 사비와 이니에스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상황인식입니다. 그들은 볼을 받기 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상황인식을 하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축구를 쉽게 할 수 있었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인식을 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그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끔 해야 합니다. 상황인식만 잘 돼도 지금보다 축구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기입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메타인지가 잘 돼야 하는 것이죠. 메타인지란 본인이 알고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메타인지가 잘 되려면 스스로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본인의 장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장단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메타인지가 잘 돼서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했다고 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본인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블을 잘하는 공격수라면 최대한 골대 근처에서 드리블을 해서 결정을 짓는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눈에 띄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최전방이 아닌 미들 지역이나 수비 지역에서 드리블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축구를 잘한다는 말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축구를 잘할 수도 반대로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예로 패스를 잘하지만
피지컬이 부족한 미드필더라면 최대한 패스 횟수를 늘리고 상대방과 경합이나 몸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몸싸움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으면 경합이나 몸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센스 있게 파울 유도를 할 수도 있고 경합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패스를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블을 한다든지 굳이 안 해도 되는 몸싸움을 해서 실수를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플레이를 한다면 오히려 피지컬이 부족한 단점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단점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하기입니다. 본인의 장단점을 잘 파악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상대팀의 모든 선수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나와 자주 부딪히는 선수의 장단점만 파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라면 상대방 센터백의 성향과 실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압박을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등지고 볼을 받는 것보단 공간으로 돌아뛰어 볼을 받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반대로 뒤로 물러서는 스타일이라면 볼을 받아 빨리 돌아서서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반대로 수비수라면 상대방 공격수가 빠를 경우 돌아서지 못하게 압박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돌아섰다면 실수를 하는 타이밍을 노리는 수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장점을 이용해 상대방의 단점을 노리는 플레이를 한다면 축구는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단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노린다면 축구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겠죠.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본인을 객관화한다는 게 어려워서이죠. 그러니 경기장에 들어갔다면 빨리 상대방의 성향과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자주 하다 보면 축구가 더 재미있어지고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축구를 영리하게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환경에 맞게 플레이하기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각기 다른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장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잔디의 상태가 다를 수도 있으며 날씨의 상태 또한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른 전략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경기장이 작다면 짧은 패스를 많이 시도해야 할 것이고, 경기장이 크다면 긴 패스를 이용해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전략을 써야 하겠죠. 잔디 상태가 좋아서 볼 컨트롤이 쉽다면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단순하고 심플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바운드가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측하는 센스가 필요하고, 빠른 선수들을 이용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숙지시켜 주는 것이 맞지만, 선수들도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플레이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축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만 조금 바꾼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생각은 하기 싫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축구를 하는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같은 기술과 체력을 가지고도 축구를 잘하고 못하는 선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얘기한 다섯 가지 전략적 사고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축구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노력은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해보고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축구가 쉬워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